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고고TV에는 오늘도 걷는다마는 오늘도 영상을 찍습니다.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꼬라박으면서 세상에 난리 난 것처럼 떠들고 있죠. 그거는 혼정의 시대입니다. 혼돈스러운 정치의 시대. 그거는 생각 좀 해보고 또 하나 영상을 찍을 텐데요. 오늘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꼬라박았죠. 20%라고 치면은 윤석열이 무슨 일을 해도 지지하겠다 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20%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그랬는데요. 10월 29일 날 그 조선일보 보수의 거두, 보수의 논설위원 김대중 칼럼과 그 다음에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을 좀 말씀드리면서 윤석열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전이 없고 즉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2년 동안 다스렸는가, 2년 반 동안 다스리고 또 뻘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요. 지금 보수층이나 보수 지지층도 좀 혼절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면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이 잘한다 하는 게 외교입니다. 첫째가 외교고 또 뚝심이 있다, 결단력이 있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걸 몰라요. 그리고 부정평가를 보면은 저번 주 같은 경우에 김건희의 부정평가가 1위 17%를 갔는데 윤석열 또 문재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2년 반 동안 갤럽 여론조사에서 가장 윤석열이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는 것이 민생 문제입니다. 민생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거 고고TV가 경제TV도 아니고 그런 걸 계속 발언 드릴 수가 없고 큰 것만 말씀드리는데 그 윤석열의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임기 초부터 계속 높았죠. 나토 가서 헐르덩벌르덩 철푸덕 되기 전에까지는 그거 2개월 빼놓고 그 이후로 헐르덩벌르덩 철푸덕 건의가 그 다음부터 계속 30% 20% 그랬죠. 거기서 윤석열이 소통을 안 한다.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부정평가가 높은데 근래에는 김건희 쪽으로 확 몰려가죠. 부정평가가. 그 끝난 정권인데 김대중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과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읽어드리고 고고TV도 20분 찍으면 몸이 아픕니다. 가서 읽어보세요. 10월 29일자 다 10월 29일자 칼럼이니까. 김대중 칼럼 우크라이나의 남북 대리전쟁.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코리안 대리전쟁으로 인상을 줄 수가 있고 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토를 대리전으로 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올스톱이 될 수가 있고 러시아가 사실적으로 승리해서 끝난다. 타이밍상으로도 적절치 않은데 무기를 보내려고 그런다. 타이밍상으로도 적절치 않고 파병된 북한군 전선이 이탈하도록 심리전을 펼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20% 정도는 국민의 80% 이상이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또 살상 무기, 일반 무기 지원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20%들은 윤석열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근데 제가 뭐 외교 안보 국방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필부로서 신문이나 읽고 잡지나 읽는 사람인데 이거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되는 것을 딱 보고 아이고 큰일은 났다. 근데 대책이 없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 안보실장이라든가 국방장관이라는 놈이나 국힘에서 파병하자. 북한도 폭풍부대라는 특수군을 파병했으니 우리도 가자. 그거 못 가면은 뭐 청궁, 현무, 미사일 이런 것도 보내자. 첨단 무기 보내자. 드론도 보내자. 그러다가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비등하니까 그냥 포탄 보내는 걸 인정할게 이거 아니에요? 포탄도 보내면 안 됩니다.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저보다 훨씬 더
유식하고 전문가들이 많으니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개입을 하죠? 포탄 정도는 미국이 사가지고 보냈으니까 그거 있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왜 직접적으로 폴란드 대통령을 윤석열이가 만나가지고 그 원전 23조짜리 그 원전 23조 폴란드 원전 그거 무조건 손해보는 겁니다. 응? 아무 효과 없어요. 대한민국 국익 발전과 원전 르네상스에. 원전 르네상스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훨씬 싼 중국 원전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최고로 그 위협을 받는 지역이죠. 나라죠. 왜 걔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살상무기 보내겠다. 첨단무기 보내겠다. 그런 뻘짓을 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이 참여한 것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국정원 제1차장이 거기 참관단인가? 뭐 조사단장인가? 참관단장으로 갔어요. 왜 그런 짓을 하죠? 그거 몰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정원은 그림자예요. 그냥 몰래 가서 하고 하면 되지. 그거를 윤석열이가 때는 엿대다. 반공의 기치를 더 세우자. 반북의 기치를 더 세우자. 반러 반중의 기치를 더 세우자. 뻥뻥뻥 오발탄만 계속 쐈죠. 지금은 PCC하고 없어지죠. 그게 보수 우파의 결집을 유도했으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지지는 하염없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떨어집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보다 더 똑똑한 겁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개발한 신무기를 왜 우크라이나 보냅니까? 그럼 완벽하게 우리가 러시아의 대리전 또 북한의 대리전이 되죠. 그죠? 그건 외교적으로 폭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토 유럽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나 거의 러시아의 우위, 러시아가 승리한다고 대부분의 안보 외교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2, 3일 후에 이제 미국 대선 트럼프와 해리스가 누가 이기느냐, 뭐 샤이 해리스가 있느냐, 샤이 트럼프가 있느냐, 또 유색 인종이 누구를 지원하느냐, 그 문제가 달려 있죠.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나 트럼프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크라이나는 종전이 들어간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가 되면은 걔는 미국 국익 우선주의로 가기 때문에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기를, 포탄을, 또 신무기를, 그걸 왜 지원합니까? 예? 그 논주예요, 김대중이가. 김대중 칼럼이. 그러니까, 김대중 칼럼이 결론을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살상 무기 제공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상 또는 전투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우크라이 전쟁 세계 군사 재편 세계 외교 전선에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오랜만에 김대중이가 좋은 말 했죠. 응? 전투용 무기를 우리가 왜 갖다 바쳐요? 무상 지원이겠죠, 이거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돈 있어요? 미국이 그래도 보내지 말라 그러잖아. 미국도 전투용 무기 보내지 마 이러고 있는데 이걸 윤석열이가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그 전선에 뛰어들면서 우리는 세계로부터 지지도 못 받는 꼭두각시가 된다는 거죠. 기가 찹니다. 보고 있으면은 흥미진진은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유럽 전쟁에 들어갑니까? 하여튼 멍청한 새끼야. 방법 없어요. 아유, 지긋지긋하다. 그 다음에 송평인 칼럼,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을, 말씀드리는, 올해도 세수가 30조가
30조가 적자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세수가? 그죠? 지출보다, 세입보다 세출이 30조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30조를 다 끌었어. 지방교부금에서 끌어 쓰고, 지방 발전시킨다면서 지방교부금에서 끌어 쓰고, 또, 외평 안정기금에서 끌어 쓰고, 다 끌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채만 더 넣는다는 거예요. 송평의 칼럼은. 고고TV 같은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사람도 과거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4년이 이대로 가면은, 5년이 가면은, 문재인 400조 국가부채 늘린 것보다 더 늘어요, 더 늘어. 그러면서 민생은 도탄으로 빠지고 있죠. 그죠? 국가 동력이 훼손되고 있고, 국가 동력이 실종되고 있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오늘 현재까지도 문재인 2년보다, 2년 반보다 윤석열 2년 반에, 국가 성장률이, GNP 성장률이 못해요. 더 떨어졌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계 경제가. 근데 윤석열은 블록버스터급의 수출이 되고 있고, 블록버스터급의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오르고, 또 민생은 화랑이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거꾸로 되네죠. 이 과정을 보면은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추경호 제 가지고는 경제정책 안 된다. 그건 정치인 아니냐. 옛날에 아무래도 재경부 출신이지만은 기계가 없다. 그 다음에 최상국 저거는 나 뭐 가지고 지금 그 경제부총리를 하는지 몰라요. 경제기획은 경제부총리는 돈을 어디로 배분하고 어떻게 아끼는가, 고가를 튼튼하게 쌓는가의 문제인데, 윤석열의 지시, 윤석열의 건전재정을 갖다가 수행하려고 고간을 거들내고 있어요, 지금. 그걸 송평이가 직격하는 거예요. 우파 정부에서 더 비어가는 곡간. 미치겠다. 윤석열이 우파 정부라 그랬잖아요. 우파 없어요. 문재인과 반도를 하면 돼. 문재인은 국가 부채를 엄청 늘렸어. 그런데 자기는 건전재정으로 국가 국간을 채우고, 국가 재정을 갖다가 건전재정으로 늘릴 거야 했는데 완전 쪽박 차고 있죠. 이게 무식한 놈이에요. 지가 경제를 모르면은 대한민국의 알뜰 살뜰 같은 경제인을 모아가지고 전문가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를 하면 되는데, 시키면 되는데, 그냥 지를 좋아하고 지 말을 거역하지 않는 놈만 서생도 아니고 그냥 껍데기들을 다 경제정책을 하게 했으니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혼돈 상태일 거예요. 송평이는 이런 말을 하죠. 국가 국관을 든든히 지키던 우파 정부였는데 이제는 좌파 정부보다 무책임하다. 국채를 늘리는 인상을 안 주려고 기금을 건드리고 마구잡이로 씀씀이로 공적 보험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거 사실이에요. 송평이라 말하는 것은 박근혜 전까지는 이명박, 그때까지는 그래도 국가는 튼튼히 지켰어요. 근데 박근혜 때도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 200조 늘었어요. 200조 국가 부채가. 늘어도 돼요, 솔직히. 그 다음에 문재인 때는 400조 늘었어요. 그래 박근혜 때는 660조까지 늘렸는데 문재인 때는 1050조인가 60조까지 늘려가지고 400조 늘었죠. 문재인이라는 놈은 근데 좌파 정부니까 그죠? 전부 다 그냥 균등 배분 정책으로 갖고 또 코로나가 3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무상으로 많이 나눠줬잖아요. 국민들한테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뭐 100만 원 주고 그죠? 그게 있었어. 근데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현재 2년 동안 200조가 늘었어요. 200조가. 2년 2개월 동안. 그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건전재정 한다면서 국가 동력은 상실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들은 안 도와주고 지금 삼성전자 망하는 게 말입니다. 그 정권 때문에 망한 거야. 이재명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문제에서 하나도 해결 못하고 맨날 뻥이나 치고 말이지, 지가 말하면은 세계가 움직이는 줄 알고,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임기 말에는
400조가 아니라 한 500조 넣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가 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송평이는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을 살짝 넘었는데 올해 말에 벌써 1200조가 넘길 것으로 예상한단다. 200조 넣는다는 벌써 200조 넘었어. 윤석열 2년 동안. 근데 한 게 없어? 국민은 더 힘들어지고. 이게 현대사회로 가면은 현대민주정부는 국가의 재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애들이 몰라서 그렇게 늘리겠습니까? 과거에 그들도 경제성장이 3, 4, 5, 6%, 막 10%까지 갈 때에는 그냥 세입이 많이 왔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저성장 시대, 이제 성장이 안 되는 시대, 이렇게 오니까 할 수 없이 국가 재정이 나중에, 뭐 50년 후, 100년 후 나라가 망하더라도 일단 국민들을 편하게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계속 성장을 뭐 2, 3%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후를 왜 걱정을 해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무슨 소리로서도 안 돼요. 대한민국은 이제 웬만큼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락의 길만 남았는데. 송평일이가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조세 부담률이 문재인 때는 올렸고 22% 정도, 그 다음에 윤석열 시대에는 한 2% 정도를 가지고 한 19% 정도, 2, 3%대 19% 정도 조세 부담률을 낮췄다. 좋죠. 저는 항상 국가는 작은 정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려면은 공무원 사회, 공적, 공기업부터 조져야 된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죠.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요. 그 다음에 복지비로 나가요. 복지비도. 복지비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많이 흩어져 있죠. 그냥 근준재정해 금 한마디 가지고 기존에 돈 나가는 건 다 놔두고 덜 주고 그러면서 지금 빵꾸가 나는 거죠. 그걸 송평인이가 지적을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이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그 다음에 상속세 이런 걸 다 낮췄죠. 낮춰야 돼요. 안 그러면 나라 망해요. 다 낮췄는데 송평인이가 하는 말은 아니 보유세가 높으면 상속세, 양도세가 낮아야 되고 상속세, 양도세가 높으면 보유세가 낮아야 되는데 다 낮춰버렸다는 건데 이게 기본적인 게 뭐예요? 경제 실물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 일부 그 핵심 지역만 오르고 전체적으로 다운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초동 같은 경우 평당 2억 아닙니까? 압구정동은 평당 3억이고 그런 곳에서 물릴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상속세를 내려야지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국민들이 돈이 없어졌으니까. 그거는 잘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세금을 깎아줬다. 근데 종부세는 소득세는 더 건드릴 수 없다. 투명률이니까. 대책이 없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송평인이 하는 말은. 이게 우파 정부를, 보수 정부를 표방한 거죠. 보수는 세금을 낮추고 성장을 하자는 건데. 근데 세금을 낮추면 성장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외평자금 건드렸다고 난리가 났죠? 한 달여 전부터. 그래가지고 막 외국, 트럼프가 당선된다니까 막 환율이 1,400억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돌파했나?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런 것도 나오고, 또, 결선을 메우기 위해서 올해 30조, 작년에 60조인가 뭐 80조, 한은에서 마이너스들을 쓰고, 또, 공적기금에서 다 손다고 있다는 거죠. 외평기금 등등, 지역교부금 등등.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송평인이 하나 찝죠. 아니 이놈의 새끼가 의료개혁한다고 제가 볼 적엔 벌써 5조 이상을 썼을걸요? 건강보험에서 막 끌어 쓰더니 의료개혁한다고 의료계약을 하고 의료 파괴하고 의료 붕괴를 시키더니 그냥 공적보험에서 뭐 건강보험까지 막 끌어 쓰더니
그 건강보험이 다 흑자만 나던 게 아무리 문재인 케어해가지고 달랑달랑 하다고 그랬는데 적자는 안 났는데 이게 내년에 가서 적자가 된대? 의료보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의료보험 적자 나면 그 국가에서 또 메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와 돈을? 국채 발행해야 되죠? 왜 의료계획, 의료 파괴를 하면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되죠? 이거 기가 차다. 그리고 결국엔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못 올려. 왜 못 올려요? 선거가 내후년에 있어. 지방선거. 그리고 2년 반 후에는 또 대선이 있어. 그냥 세수는 세수대로 못 걷고 지출은 지출대로 놀고 국가 예산 있는 거 기금들을 막 빼쓰고 있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고 민생을 하겠다 그러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겠다는 거냐? 그게 송평인의 칼럼이고 김대중의 칼럼이에요. 그래 송평인이가 결론을 냅니다. 정부의 곳간지기는 곳간 열쇠를 정치권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는데 우파 정부 곳간지기는 이명박 때의 강만소까지만 해도 경제 논리는 우선해서 이상이 없는데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이 오면서 망가지기 시작하고 윤석열의 추경호 최상목에 이르러서는 존재감마저 없어졌다. 아니 최경환 같은 경우는 그때 경기 침체가 됐으니까 부동산을 빌려서 살아 아파트 빌려서 살아 해가지고 부양시킬 일이 있었지만은 윤석열 얘는 부동산값 잡겠다 했는데 지방 교회 이런 데만 폭락을 하게 만들어 놓고 서울은 그냥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 공급을 갖다 말이 200만 원 한다 그러더니 2만 원도 못한 것 같다 서울에. 이게 뭐 하자는 짓이에요. 국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있고 지금 현대 정부, 현대 민주주의 사회 정부는 국가의 재정 투입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거 하나도 못하고 있고 너희들 죽어. 각자 도생하면서 죽어. 그 자영업이나 20대, 30대 또는 40, 50대들 그 임시직, 계약직들의 삶을 보면은 기가 차요. 이까지 하겠습니다.